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학의 6장에 들어갔습니다. 6장 이제 추정이라는 건데요. 추정,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점추정과 구간추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상으로 보면은 딱 이렇게 정중앙에 딱 위치해 있는 딱 요 정도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서요, 추정이라는 데는 어떤 컨텐츠가 담겨 있냐면, 처음 할 거는 점추정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구간추정이라는 게 뭐냐, 요걸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 추정이라는 게 뭔지 알았다라면 이제 진짜 추정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모평균의 구간추정을 하는 걸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모 집단에 대해서 비율 이랑 분산에 해당하는 구간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추정이라는 단원이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점추정과 구간 추정에서 여기서는 점추정이라는 건 뭔지, 그 다음 구간 추정이라는 건 뭔지, 그 다음에 요거와 같이 더불어서 신뢰 구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아주 그 통계 분석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따로 더 이상 설명이 안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점추정. 자, 어떻게 돼 있죠? 딱 보면 포인트라고 돼 있죠. 포인트, 점을 콕 찍는 겁니다. 그럼 구간 추정, 인터벌 해가지고서 어떤 구간을 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점 추정이라는 거를 보면은 어떤 모수를 우리 전부 다 표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 모수를 갖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수치를 콕 찍어서 이 모수는 이걸 거야 라고서 그 값을 딱 찍어서 나타내는 겁니다. 점추정. 그래서 통학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물어보면 30분 걸립니다. 혹은 40분 걸립니다. 이렇게 시간을 콕 찍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구간 추정은, 점추정은 콕 찍어서 하지만 구간 추정은 모수를 최소 어디부터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 어디까지 정도 걸릴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같이 이렇게 범위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해야 될 게 점추정이잖아요. 이 점추정이 제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점추정을 갖다가 우리 확인해야 될 건데, 이 점추정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 추정치예요. 자, 추정치는 결론적으로부터 얘기하면은 통계량입니다. 통계량. 어떤 숫자죠. 그렇죠. 모수를 갖다 추정하기 위한 수치들이 통계량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stimate 해가지고 어떤 추정된 하나의 값을 갖다 얘기하는데, 추정량 하면은 영어로 봐도 estimator에서 어떤 행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는 어떤 함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본에서 관찰된 값을 중심으로 해서 추정치 계산을 하기 위한 함수. 그러니까 추정치가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자, 요걸 갖다가 찾아내기 위한 함수를 갖다가 추정량이라고 한다. 자, 어떤 행위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점추정 하다가 지금 이렇게 넘어왔죠? 점추정부터 알아보고 있다가요. 자, 그러면 바람직한 이 점추정량입니다. 량, 에스티메이터. 자, 요 조건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5가지 정도가 있는데 보통 다른 책에는 한 4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를 다 더 붙여서 5번째 거를 붙였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빼놓지 말아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자, 하나는 뭐냐면, 자, 평균 오차 제곱이라는 거예요. 평균 오차 제곱. 자, 일단 평균도 어려운데, 평균은 쉽나요? 근데 오차 제곱이라고 하니까 좀 낯섭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일단 결론적으로 의미는 평균 오차 제곱의 값이 최소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막 측정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측정치에 대해서 쭉 나눠보니까 평균이 이만큼이에요. 그럼 요 플러스 요 빼본 값을 다 더하고 요 마이너스 값들을 다 더해서 이걸 서로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될 겁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같이, 그러니까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떠한 값이 나오더라도 이게 잘된 값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렇죠. 평균 값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 오차된 값들이, 오차로 나타나는 값들이 만약에 최소가 된다라면 요 길이 더하고 여기 각각 길이를 다 더하고, 자, 길이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 값으로 바뀌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값 쉽게 하는 게 그냥 제곱, 자, 스퀘어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오차를 제곱했죠. 그래서 다 더해주는 거. 자, 그 의미가 평균에서부터 오차를 다 제곱해서 더해준 거. 자, 그게 최소값으로 찾을 수 있다라면 아마도 어떠한 모수를 측정하는데 아주 잘 측정이 된 걸 것이다 라는 게 평균 오차 제곱이라는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불편성 일단 단어로 갖다 보면 편하다 불편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 내용을 보면은 추정량이 모수와 같아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추정량이 모수랑 같아야 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추정량은 표본으로부터 나오죠. 근데 이 표본이 어떤 모수를 갖다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면, 자, 그건 좋을 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제대로 표본이 다 추출이 됐다라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어떠한 외부 영향에 의해서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라면 이 표본이 이만큼 평균에서 표본을 쏠림을 해서 뭐 20대만 했다, 50대만 했다 이렇게 된다라면 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편중 현상이 없어야 된다. 편의가 없어야 된다. 편의라는 게 바이어스라는 거거든요. 바이어스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게 없어야 된다. unbiased estimate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불편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일치성이에요. 일치성이라는 건 뭐냐면 표본의 크기가 모집단 규모에 근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집단이 있는데 표본을 요만큼 측정해 가지고서 모수를 측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모수를 한 이만큼 차지하는 그런 표본을 갖다가 선택을 해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는 거고,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모수 추정하는데 어느 게 더 정확하겠어요? 당연히 위에 있는 큰 거를 하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런 의미가 일치성입니다. 일치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효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유효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여기에 대한 추정량들이 각각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추정량들을 갖다가 계속 찾아보다 보면은 이 추정량들도 어떤 분포를 나타낼 겁니다. 근데 추정량이 이렇게 평균을 기준으로 몰려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평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퍼져 있는 거. 자, 그렇다면 어떤 게 더 모수를 추정하기 좋을까요? 모수가 있을 확률이 퍼져 있으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이거는. 근데 쏠려 있으니까 이 평균을 기준으로 여기서 이만큼, 그건 여기서 보이지도 않는 정도 이만큼. 당연히 이게 좋겠죠. 자, 그러니까 추정량의 분산 자체가 작아야 된다. 최소값이어야 된다라는 게 유효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충분성이라는 게 있어요. 충분성. 자, 요거는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표본이 모집단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충분성입니다. 자, 충분성은, 자, 이 위에 네 가지랑은 조금 다른 성격이에요. 뭐냐면은 위에 네 가지는 어떤 점 추정량을 골라내는 데 있어서, 점 추정량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한정되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요거는 점 추정량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통계학 전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당연히 중요한데요.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통계학 자체가 추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을 갖다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고 추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표본을 제대로 뽑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표본이 모집단의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제 점 추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점 추정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점 추정이 제대로 되기 위한 점 추정량, 자, 어떻게 바람직한지, 자, 그거 갖다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간 추정을 갖다 확인할 거예요. 자, 구간 추정은요, 점 추정이 어떤 하나의 값을 딱 포인트를 탁 찍어서 하는 반면에 구간 추정은 어떤 범위로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사자 입장에서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명확한 수치를 갖다 탁 제시하는, 자, 그거보다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게 한 95% 정도는 맞을 거야, 99%는 맞을 거야, 하지만 이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은 요 범위 안에는 꼭 들어올 거야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한다라면, 최소값과 최대값을 갖다 기준으로 표시를 한다라면 아주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 추정이라는 걸 많이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는 어차피 추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하한값과 상한값, 자, 요걸 갖다가 제시를 합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신뢰 구간이라고 하고요. 요 신뢰 구간은 뭐
99%라든가 95%라든가 자 이렇게 유의 수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신뢰 구간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의 예로 우리 모평균이라는 요 뮤를 갖다 추정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 뮤를 갖다 추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 보면 우리 표본평균은 저 뮤에 대해서, 모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X바라고 하죠. 그리고 표준오차는 우리 그냥 S2로 표현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요 표본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 뭐 플러스 범위, 마이너스 범위 이렇게 구간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평균을 기준으로 오차만큼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신뢰 구간. 자, 여기 뮤는 어디에 있는다? 우리 어차피 모수를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오차만큼의 마이너스가 되고 또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오차만큼의 플러스가 된 거. 근데 이 Z라는 거는 뭐냐면요. 유의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낸 그 표준화 값이에요. 그래서 99%에 해당하는 표준화 값, 그 다음에 99%에 해당하는 표준화 값, 90%에 해당하는 표준화 값, 이렇게 각각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보면은, 자, 이 뮤가 다 들어오는 거, 이 범위가 100%로 다 맞추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90%, 혹은 95%, 99%, 99.9%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Z값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당연히 요 아래에 있는 전체의 면적은 1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100%니까 분명히 어디인가에 값이 뮤가 있을 겁니다. 요 안에는. 그러니까 요 안에 전체를 갖다 나타내는 거 100% 맞추려면 요 안에 전체 구간을 다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자, 근데 99% 정도로 나타낼 것 같으면은 요 제일 넓은 범위 가 들어간다면 아마도 얘는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여기 안에. 그리고 제일 좁은 범위로서 나타낸다 그러면 딱 이렇게 제시는 했어요. 근데 틀릴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요 부분 더하기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더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0%로 이렇게 신뢰 구간이 이렇게 지워진다라면 이 범위는 좁아지지만 실제로는 요 틀리는 그 범위가 틀려지는 범위가 더 넓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로서 한번 여러분들이 성질을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개념을 알았다라면 우리 이제는 예제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토익 점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평균과 표준 오차가 각각 500, 그 다음에 100입니다. 신뢰도를 90%, 95%, 99%에 대해서 추정을 해서 모수를 갖다가 찾아보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손풀이부터 보면은요. 자, 일단 90%, 95%, 99%를 찾아야 되니까 일단 하나 보죠. 평균은 우리 500이라 그랬죠. 자, 평균은 500, 그 다음에 오차는 표준 편차라고 나왔잖아요. 100. 그 다음에 우리 90%에 해당하는 거 우리 어떻게 봤냐면 90%에 해당하는 값 1.64, 95%는 1.96, 99%는 2.58, 99.9%는 3.30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자, 요걸 갖다 기준으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Z는 당연히 90%니까 1.64가 되겠죠. 자, 보통 요런 Z값은 문제가 있다라면 다 주어집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놓으면 풀이하기 좋아요. 근데 하지만 문제가 나올 때는 다 주어지더라.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제 눈에 익숙하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질 겁니다. 자, 그걸 갖다가 신뢰 구간을 나타내 보면 뮤를 기준으로 해서요. 평균 500이라고 그랬죠? 500 적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여기 플러스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Z값은 1.64죠. 거기다 편차에 해당하는 거, 표준 오차에 해당하는 거. 자, 요렇게 100으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곱해서 딱 나눠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오느냐? 336에서부터 664. 요 안에는 90% 내로 이렇게 모평균이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5%에 해당하는 것도 보면은요, 똑같아요. 다만 달라지는 거는 뭐예요? 이 Z값이 90%는 1.64였었는데, 95%에서는 1.96이라는 걸로 바뀝니다. 자, 요것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식을 맞춰보면은, 여기 1.64가 1.96으로만 바뀌었죠. 야,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걸 풀어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304에서 696. 자, 퍼센트가 90%에서 95%로 올라가니까, 이 범위가 좀 더 넓어졌죠. 우리가 아까 처음 봤던 그 그래프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90%, 95%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자, 그리고
자, 99%에서도 보면 99%에서는 얼마였습니까? 값이 2.58이었죠. 자, 2.58만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58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식을 갖다가 만들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니까 해당하는 값은 242, 758 어떻습니까? 아까 만들어줬던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넓어졌죠. 자,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건 300대에서 있었는데 이게 200대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 버렸고요. 자, 이렇게 점점 더 넓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고요. 하나 더 구간 추정을 하면서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우리 100%로 맞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정규분포 곡선을 한번 보세요. 요 아래에 있는 이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거든요. 자,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아래 전체의 면적의 합이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안에만 다 들어오면 100%예요. 그렇죠? 근데 이 값은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닿지 않고 무한대로 계속 쭉 가는 거예요. 쭉. 그래서 전체를 다 대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 이건 표준화를 해놔가지고 가운데 평균이 0인 거죠. 근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안에 다 들어오려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으로 마이너스로 무한대, 플러스로 무한대.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어느 값을 한다 그래도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를 찾지를 못해요. 평균을 찾았더라도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평균으로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0% 틀릴 각오하고라도 아니면 0.1% 틀릴 각오하고라도 범위로서만 딱 주어지면은 이거를 갖다가 의사결정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활용을 한다라든가 하는데 쓸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계를 가지고서 결론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자, 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틀릴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서 뭘 갖다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사회과학에서는 틀리고 맞다라는 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역사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환경 하에서 어떤 것들을 내려줄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통계학을 학습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잘 모르겠는 거, 그 다음에 혹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 있으면 어떤 질문이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에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제대로 안 들으시고 일단은 막 빨리 넘기기 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하는 이제 그런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답변을 해드리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학습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일단은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